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방 관점을 고수했음에도 약간의 하방 이후 급등세가 나오면서 제 분석이 틀린 게 아니냐라는 일부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방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좀 더 심층 분석을 한 결과 급락으로의 진행 확률도 현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간단한 이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평을 이용한 매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간단하지만 유튜브나 서적에는 나오지 않는 꼬인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매하면서 터득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며 차트에 대입해 보시면 정확도가 높음을 아실 겁니다. 먼저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22평, 그리고 파란색으로 62평, 그리고 초록색으로 122평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주가는 단기로도 상승, 장기로도 상승 관점이며 혹여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62평 또는 122평까지 눌림이 발생한다면 이는 매우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전형적인 강세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반대 케이스입니다. 역배열 상태인데 반대로 제일 무거운 122평이 제 위에, 그리고 62평, 그리고 제일 가벼운 22평이 제 아래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62평 또는 22평에서 반등이 나오면 특정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 저항을 받는데 보통 이전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유튜브나 서적에서 말하는 이평 매매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초이며 실제 차트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평의 꼬임, 그리고 이평의 기울기, 이평의 이격 등으로 들어가야 실제 차트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평의 꼬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평은 상기 두 가지 케이스처럼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꼬임이 발생하는데 아래에 두 가지 대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상승 흐름일 때의 단기 추세 전환, 그리고 하락 흐름일 때의 단기 추세 전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에서 62평이 제일 상단에 있고 22평이 가운데 있는 케이스인데, 만약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62평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때 저항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위의 케이스처럼 22평이 62평을 완벽히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흐름이며, 반대로 주가가 22평 그리고 122평을 하방 돌파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입니다. 특히 122평을 하방 돌파한다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62평, 22평이 모두 122평 위에 있기 때문에 급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 케이스인데 122평이 제 위에, 그리고 22평이 가운데 있는 케이스입니다. 약세장 흐름에서 보통 나타나며 현재의 나스닥 S&P 500 차트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하방하던 주가가 특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보통 62평 부근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에 만약 62평을 돌파하여 하락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되며, 이때의 추가 반등은 22평 또는 122평까지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형적인 약세장 흐름 속에서 나왔으나 22평이 62평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이며, 다만 반등이 오더라도 22평이 122평을 돌파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62평도 122평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세장 흐름에서 나오는 일부 반등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스닥이나 S&P 차트에서 22평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재는 22평과 122평 사이에 주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꼬인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를 기억하시고 현재 S&P 500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신 차트는 S&P 500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MACD가 골든 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매수 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에서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는 다음 주 월화의 흐름을 봐야 확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MAC 특성상 그 다음 봉에서 크게 눌릴 경우 재차 꺾이는 특징을 보이는데, 예로 9월 12일, 13일의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4일 연속 급등세가 나오면서 MACD가 골드가 났었습니다. 9월 12일에. 다만 다음날 급락으로 재차 하락을 하면서 재차 눌림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재차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하락장 흐름 속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선 부근에서 계속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선 부근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CD를 보더라도 현재는 변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평의 현재 흐름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론에서 꼬인 배열 2와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2평이 지금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제 밑에 62평이 있습니다. 이는 22평이 62평을 돌파하라 하기 전에 나온 반등세이며, 만약에 22평이 62평을 돌파하라 한다면 전형적인 약세장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에서 저는 22평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다음 저항대인 122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900 전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앞에 일목구름이 현재 지금 파랑색으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잘 모르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가는 파랑색 은구름 상태에서 돌파하여 앞에 구름이 양구름으로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앞에 구름이 파랑색으로 데드크로스가 나면 구름 밑으로 하박 이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구름이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구름 밑으로 재차 급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얇은 상태에서는 재차 골든크로스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는 한 가지 조건이 부합할 경우인데, 주가가 급등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배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차트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세부 차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눌림 이후에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결정할 것인데, 30분 봉을 먼저 살펴보면 위에 상단에 빨간색과 검은색 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저항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3926 또는 3930선부터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다음 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1봉, 1시간 봉, 30분 봉이 아니라 4시간 봉을 체크해야 합니다. 1봉을 체크하지 마시고 4시간 봉을 체크하셔서 지금의 흐름에서 눌림 이후에 구름 위로 상방 돌파하느냐, 또는 눌림 이후에 구름 밑으로 지속적으로 하방 이탈을 하느냐는 다음 주에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4시간 봉 차트를 보시고 이러한 흐름을 보시고 구름 위로 상방 돌파를 한다면 이때처럼 눌림 이후에 매수 찬스가 될 것이며, 다만 재차 눌림 이후에 밑으로 간다면 급락세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시간 봉,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30분 봉인데 달러 인덱스가 30분 봉에서 MACD가 바닥까지 내려오면서 현재는 지지를 받고 추세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작은 봉인 15분 봉에서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났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구름대가 매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을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다음 주 초에 흐름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주가가. 다만 이후의 흐름은 눌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봤을 때 다음 주 우리는 4시간 봉 차트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평의 흐름 속에 3930 내외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 후에 눌림이 올 텐데 이후 4시간 봉에서 구름 상단으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추세가 결정된다. 만약 구름 상단으로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추세 변경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일봉에서 일목 구름이 데드크로스가 나 있고, 그리고 이평의 꼬임 상태 등으로 볼 때 하방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목 구름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급등 가능성이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관점이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구름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변곡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이론과 왜 지난주 반등에도 여전히 하방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일봉에서 보시다시피 구름이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이는 저항대, 매물대가 굉장히 얕아졌기 때문에 위든 아래로든 변곡이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4시간 봉 기준 추세 전환 신호를 잘 살펴보시고 매수 관점 그리고 매도 관점을 살펴야겠습니다. 이상 루카스였습니다.